퇴직금 3억,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때는 맞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2살에 퇴직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돈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8년 그가 한 회사에서 일한 시간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복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8년을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괜한 선택은 안 하지.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게 만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퇴직금 3억을 손에 쥐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무리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라 조금씩 무너진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그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자꾸 외우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퇴직하던 날, 2022년 8월 30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인사팀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봉투를 열었습니다. 퇴직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 확인서, 그리고 숫자 하나, 3억 1,500만 원. 그는 그 숫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3억, 1,500. 손으로 한 번 더 세어봤습니다. 억, 천만, 백만.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통장을 5번 열어봤습니다. 세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돈은 항상 월급이라는 형태로만 존재했지 한 번에 이렇게 모여 있는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주말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25년 동안 통장은 그가 관리했고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이 신뢰였는지 포기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은행 적금은 이자가 너무 낮다던데.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알아봐. 상가 월세 같은 거 어떨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전하면 괜찮겠지. 그 대답을 그는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무렵 그는 옛 동료 몇 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1년 전에 퇴직한 선배였습니다. 요즘 뭐해? 집에 있어. 그냥. 돈은 어떻게 했어?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에 두면 손해야. 이자가 1년에 2%도 안 돼. 3억이면 1년에 600도 안 나온다고. 월세 나오는 게 최고야. 다른 동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한 달에 200은 나올 거야. 그럼 1년에 2,400. 3억으로 치면 8% 수익이잖아. 그 말들은 하나같이 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럴듯해서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퇴직 후 재테크, 월세 수익률, 상가 투자 후기, 검색창에 그런 단어들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은행보다 월세가 낫다. 그 말은 이미 그가 생각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상가 건물 1층, 전용 면적 20평, 매매가 2억 8천.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8천에 취득세, 등록세 합치면 약 3억. 월세는 250, 1년이면 3천. 수익률 10%. 숫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뒤쪽에 3년 후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요. 지금 계약하면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은 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250씩 들어오겠구나.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그는 중개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고, 여기는 날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설명은 충분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상담사의 말투, 서류 넘기는 소리, 지금도 그 장면이 종종 떠오릅니다.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는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잔금을 치렀습니다. 2억 7천만 원. 등기가 끝나고 그는 상가 건물주가 됐습니다.
첫 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250만 원. 그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3년 3월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곧 새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그는 그제야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50 곱하기 2. 100만 원. 수익은 없고 지출만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세입자도 나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동인구가 줄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또 떠났습니다. 이번엔 6개월 동안 비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숫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는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꺼내 메웠습니다. 1번, 2번, 3번.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받는 건지 관리비를 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2024년 3월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숫자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총 투입 금액 3억, 누적 수익 800만 원, 누적 지출 1,60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 그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그는 가끔 그 건물 앞을 지나갑니다. 불이 꺼진 상가를 보며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는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 3억을 그대로 은행에 두었다면 이자가 1년에 600만 원, 한 달로 치면 50만 원. 지금 관리비로 나가는 돈과 똑같습니다. 그는 이제 56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일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그럴듯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